것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으니 그만큼의 권리와 정보를 제공해줘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불량 정보는 대중이 갖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막연한 공포, 그 안전에 대한 불안감, 그런 거를 토대로 바이러스처럼 퍼집니다. 그렇게 바이러스처럼 퍼진 불량 정보는 국가기관과 과학자들이 아무리 되돌리려고 노력을 해도 좀처럼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번 생리대 사태가 저는 똑같이 흘러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생리대 사태에도 불량 정보가 넘쳐 흘렀습니다. 도대체 어떤 불량 정보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VOC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VOC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인데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 화학용어라서 굉장히 무섭게 들리죠. 그런데 사실 화합물은 2개 이상의 원소가 결합돼서 만든 모든 걸 뜻하기 때문에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이 화합물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신진대사 물질들도 다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유기는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을 뜻하는 거예요. 특히 생명체에서 나온 화합물, 다 유기화합물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신진대사 물질 다 유기화합물입니다. 휘발성이란 말이 가장 큰 문제인데 휘발성도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말이에요. 모호한 말이라기보단 넓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쉽게 증발하는 물질을 뜻하는 총칭입니다. 어떤 특정한 화합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기 중으로 쉽게 증발하는 물질. 예, 그 중에는 우리가 걱정하는 벤젠, 톨루엔, 포름알데하이드, 메탄올 이런 것들,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독성 물질이고 발암 물질이고 또 환경 호르몬 이런 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위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향기 물질도 다 VOC입니다. 왜냐하면 향기의 특성 자체가 공기 중으로 쉽게 휘발하고 확산을 해야 향기가 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향신료의 모든 향기들, 마늘, 후추에 들어있는 향기 물질 다 VOC고 그 다음에 화장품에 세제에 들어가는 향도 다 VOC입니다. VOC의 범위가 이렇게 넓은데 그냥 막연하게 생리대에서 VOC가 얼마 나왔다 하면서 큰일 났다,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혼란을 불어넣는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근데 VOC가 안전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양이 많으면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거든요. 독성 물질이 포함된 것은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공기 중에 VOC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그래야지 그 권고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 권고 기준 아래로 있을 때는 인체에 평생 마시고 살아도 인체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 권고 기준은 아주 엄격한 위해 평가를 해서 만들어진 게 권고 기준입니다. 바로 이게 권고 기준인데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 만들 때 그 아파트의 실내 공기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권고 기준을 두고 있는데 벤젠은 1세제곱미터당 30 마이크로그램, 톨루엔은 1세제곱미터당 1000 마이크로그램 이런 식으로 권고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살 때 1시간 동안 흡입하는 공기의 양으로 도대체 벤젠은 얼마나 마시는고 톨루엔은 얼마나 마시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통 남자가 한 7, 8리터를 마신대요, 1분에. 근데 여자는 한 5리터 마신다고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해봤더니 분당 벤젠은 0.15 마이크로그램을 마셔요. 그러니까 1시간 흡입량으로 환산하면 9 마이크로그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식약처에서 조사한 그 생리대 검출량에서 벤젠이 가장 많이 검출된 생리대의 양이 0.964 마이크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리대 한 개 착용했을 때 되는 노출량하고 아파트에서 1시간 있었을 때의 노출량을 비교하면 아파트에서 1시간 있으면 무려 9배나 되는 벤젠을 흡입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리대는 한 달에 한 5일 동안 그 5일 매일 한 7개 정도 사용한다고 하지만 아파트는 1시간만 있지는 않잖아요.
보통 한 7, 8시간은 있어야 되고 많은 날은 24시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출량을 다 고려한다면 정말 생리대로 인한 노출량은 3발의 피밖에 안 되는 거죠. 톨루에는 22배, 에틸벤젠은 36배, 자일레는 15배, 스틸에는 1.8배. 이것만 봐도 이번에 VOC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충격은 사실 무의미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불량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독성 물질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성 물질 하면은 다들 공포부터 먼저 가지는데 독성 물질은 어디에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기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그다음 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나, 뭐 사과 이런 거는 자연이니까 뭐 안전해, 천연이야, 너무너무 건강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나나에도 벤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나, 사과 이런 거 다 공기, 물, 토양을 통해서 기르잖아요. 그래서 농산물에는 다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조리를 하면 이렇게 돼지고기 삼겹살 구워 먹거나 숯불갈비 구워 먹거나 고등어 구워 먹거나 그러면 거기서 다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태워 먹으면. 그래서 독성 물질은 어디에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 공포를 크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검출량이 적어도 위험할 수 있다. 아닙니다. 검출량이 적으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적은 미량의 환경호르몬, 독성물질, 발암물질은 얼마든지 소화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먹으면서도. 그냥 다 배출해내요. 몸에 들어가도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됩니다. 또한 천연물질은 안전하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천연물질도 안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천연물질이 더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콩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땅콩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늘 복숭아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듣는 식중독 뉴스, 그 식중독은 다 천연 바이러스나 천연 세균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오히려 화학은 그런 위험성을 굉장히 줄여서 최소의 위험으로 최대의 효과, 최대의 활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화학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 자체, 천연은 안전, 화학은 위험이라는 그 이분법적 사고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화학은 100%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그릇된 인식 중에 하나입니다. 천연도 100% 안전할 수는 없어요. 그럼 화학은 100%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인간의 그 반응이라는 게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체질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줄여도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위험정보 독해력, 리스크 리터러시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리터러시라는 단어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20세기에는 이 능력만 있으면 정보를 다루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인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정보가 옳고 어떤 정보가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리스크 정보, 위험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21세기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자란 건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는 흘러 넘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모자란 것은 상식, 합리적인 사고방식, 과학적인 상식, 이런 것들이 모자랍니다. 그런 것들만 있으면 정보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정보를 다 모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나쁜 정보는 과감히 쳐내고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위험정보 독해력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생리대를 고르는 방법은 여성들이 직관적으로 지금까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착용해보고 피를 잘 흡수하는가, 시간이 지나도 쾌적한가, 그 생리혈이 새지는 않나, 냄새는 나지 않나, 우리 이런 거 보고 판단해 왔잖아요. 바로 그게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감각, 직관이었습니다. 그게
생리대를 고르는 맞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부분보다 전체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 줄짜리 정보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건 불량 정보입니다. 한 줄짜리 정보는 그냥 버리세요. 예를 들어서 생리대에서 무슨 톨루엔이 나왔다. 톨루엔은 2비급 발암물질이다. 한 줄짜리죠, 다? 근데 그거 본다고 톨루엔이 어떤 물질인지, 발암물질이 2비급이 얼마나 위험한지, 뭐 검출량은 얼마나 되는지, 검출량이 얼마나 돼야 위험한지 이거 알 수 있나요? 그걸 다 알아야 전체를 아는데 그냥 한 줄짜리 정보만 계속 헤드라인만 뿌리고 우리는 그것만 보고 겁을 먹습니다. 한 줄짜리 정보는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걸 막 모아가지고 퍼즐처럼 합치면 올바른 전체가 만들어질까요? 그런 정보를 아무리 모아도 전체는 점점 왜곡되기만 하지 전체가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숫자 정보, 통계 정보, 확률 정보 이런 걸 읽는 법을 제대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 통계, 확률이야말로 우리를 속이기 가장 좋은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읽는 법을 제대로 모르면 과학은 우리가 진실로 다가가는 길잡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호도하고 우리를 속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확률, 숫자, 통계 이런 정보에 민감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논문의 결과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언론 뉴스에 보도된 논문의 결과 이걸 보고 이게 과연 타당한 결론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량 정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트에 가서 예전에 했듯이 기분 좋게 생리대 고르세요. 그냥 여러분이 직관과 상식과 자기의 감각으로 생리대를 골랐던 그때로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상식과 감각, 직관이 훨씬 낫습니다. 이런 불량 정보들보다. 그러니 즐겁게 다시 생리대를 믿고 생리대를 마음껏 고르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을 통해서 상품에 대한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그 상품에 대한 정보가 잘못된 정보인지 오늘 배웠던 불량 정보인지를 제대로 판단하고 구매하고 선택하는 게 올바른 소비자의 자세인 것을 배웠습니다. 물량만 믿고 있잖아요. 그게 발전을 하겠다는 증거로 그냥 느껴져서 난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성분이 이렇게 미흡하게 들어간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아서 오히려 더 안전하게 쓰거든요. 면을 통해서 정보에 더 휩쓸지 않고 제 자신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집도 원래 릴리라는 생리대를 쓰는데 쓰면서 좀 불안했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얘기 듣고 오늘 생각보다 바뀌었고 안심하고 써도 된다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인터넷에 정보에 의존했는데 최근 선생님 말씀처럼 저희 주변에 중요한 것 같고 생리대 살 때 저한테 더 편안한 걸 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소비자를 위해서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